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9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반헌법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죠. 뭐 선출직 권력, 뭐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런 궤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를 할 수 있다. 상권 분립을 통째로 흔드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금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민주당 정청래 또 추미애 이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불을 지피니까 용산에서 공감한다, 동감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그래, 그대로 가도 돼. 조희대 사퇴시켜. 압박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조희대 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재죠. 독재고 반헌법적 정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이유는 지금 뻔하죠.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를 혹시라도 받을까봐,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선고를 할까봐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기현 판사를 패싱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거나 전담재판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유죄를 100% 확신하도록 하는 보장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을 하고 있죠.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쪽에 반발을 하고 있으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종의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범들, 이재명은 빠져나왔지만은 이재명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죠. 뭐 조희대 체제가 아니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들이죠. 기존에 유죄를 받은 것도 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있고 대북 송금 같은 거. 자, 그래서 공범 재판을 또 무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임기 중에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겠죠. 뭐 확정이 됐으니까,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은 공범들이,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의 5개 재판 속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리쳐야 된다, 물러나게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헌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위헌이면은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하면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하면은 탄핵이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은 상권 분립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거 외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의 변호사들을 전부 다 정부 요직에 막 포진시키는 것은 일종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죠. 그러면은 매각 매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운홀 미팅, 얼마 전에 또 춘천에서 했죠. 타운홀 미팅도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입니다. 가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이 현안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가령 춘천에 가서는 이 강원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을 막 띄우면서 현역 국민의힘 도지사인 김진태 도지사에게는 바른 기회도 주지 않고, 자, 이것은 선거 개입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거꾸로 우파 정권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고 우파 정권에서 벌어졌다고 하면은 벌써 탄핵 이야기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탄핵 운동을 벌일 겁니다. 좌파에서, 만약에 좌파가 야당이라면은. 자, 그런데 물론 이 의석수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추진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데도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시켜서 헌재로 보내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니까는 지금 뭐 107석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최소한 150석이라도 돼야지 탄핵 소추안 발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그 상황이더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국민에게 알려서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탄핵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추진을 하겠다 하고 뭐 탄핵 발의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그 국민에게 알리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탄핵 분위기가 익었을 때 그때 아마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까지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탄핵 사유들을 지금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재명 정권, 그러니까는 지금 22대 국회가 3년 내내 이 상태로, 남은 3년 내내 이 상태로만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좌파 진영에서 그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죠. 정청래와 이재명, 그리고 조국과 또 이재명과 문재인, 막 이렇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그때 야당에서 3분의 2가 돼서 된 게 아니죠. 여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탄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탄핵 사유를 지금 하나씩 쌓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이 탄핵 대상이라는 이 점은 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현실화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국민의힘 중에서 민주당 그 지도부를 향해서 이재명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재명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 국민의힘은 발의를 하지 못하죠. 가만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발의를 해. 이렇게 이제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죠. 왜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건지.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자 의원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이 요새 막 싸우다가 화해했다고 뭐 그러고 있죠. 그 두 사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가 없는 산무 정권이다. 먼저 이렇게 자락을 깔고 첫째 존재감이 없다. 그리고 둘째 양심이 없다. 셋째 진심이 없다. 그리고 특히 진심이 없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이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그리고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정권이다. 자, 대법원장을 찍어내고 상권 분립을 흩틀고 하면은 그 내란이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재명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 자, 이렇게 묻고 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도 했다. 이것이 강행을 하면은 독재재판부, 인민재판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라. 물론 뭐 발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에게 지금 알리는 차원에서 이런 이재명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공론의 장에 던져놓은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론의 장으로 그것도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던져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 이렇게 상당히 호응을 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발끈해서 지금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졌다. 여기에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존재감을 가시하지 못했고 지금 또 내란 특검에서 정인심 청구를 해서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법원에 나가서 그때 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또 진술을 해야 되는. 자, 그래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부쩍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날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이제 존재감을 찾자는 그런 전략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한동훈도 오늘 이재명을 공격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한동훈은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보도가 나온 후에 입장문을 내서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워낙 이재명의 폭정이 심하고 또 본인에게 대해서도 이런저런 겁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탄핵 이야기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꺼내는 그런 모습도 참 씁쓸해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탄핵이라는 것이 점차 공론화되어 가는 이 상황은 이 전국 흐름을 주도권을 쥐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탄핵이 오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 정치 쇼 시간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